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를 싫어하는 이중 혐오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지난 슈퍼 화요일 이후에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가 사퇴함으로써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거를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면서 사퇴한 헤일리는 미국인의 70%가 2020년 재대결을 원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미국인은 한 후보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두 후보 모두를 싫어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서 이번 대선을 두고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대선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본격적인 난타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서 결과를 가를 결정적인 유권자는 둘 중 어느 후보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바이든 트럼프의 재대결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들을 하나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싫다는 더블 헤이터의 비율이 최근 2월, 3월 조사에서 무려 17에서 23%에 달했는데 이는 두 후보가 1차로 맞붙었던 2020년 대선에서 약 5%, CNN이 발표한 건데요. 그 기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밋 롬니 전 상원이 맞붙은 2012년 대선에서 그 비율은 3%로 더 낮았습니다. 두 후보의 고령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다 늙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이렇게 고령인 후보들의 대결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고령 관련 불만은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늙었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5월과 9월의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43%, 48%였는데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유권자가 올해 조사에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주어진 후보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미국인의 비율입니다. 지난해 AP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경우에 각 후보에 만족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할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인은 각각 56%, 58%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만의 강도는 특히 무당파 성향의 응답자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만족할 것이라는 비율은 각각 14%, 20%에 그쳤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지지 후보의 당선을 바라서 그를 뽑는다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M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57%는 자신의 투표가 그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당시 같은 응답률에 비해서 4분의 3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54%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곧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약 절반은 지지 후보가 아니라 상대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로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백악관에 한 발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도 있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도 있습니다. 우선 살펴봐야 될 문제는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의 반대편에 투표하는 샤이 반 트럼프 표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경향이 11월의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슈퍼 화요일 이전까지 열린 모든 주요 경선에서 여론조사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56.9%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경선 결과 격차는 41.5%포인트였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도 전망치의 격차는 34.0%였는데 실제 격차는 29.8%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그동안 경선을 실시했던 14개 모든 주에서 고루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이와 관련해서 이들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층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부유한 교회 지역에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이들은 타고난 이 공화당 지지층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형태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준에 대한 경멸로 인해서 교회 유권자층의 투표 경향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교회 지역 공화당 지지 여성 유권자층이 2022년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편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징후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대선에서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표를 던질 경우에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다시 틀린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측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끝내 중도 하차하면서 그에게 몰려갔던 지지층 표심이 본선 무대에서 어디로 옮겨갈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이 강해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버몬트주에서 헤일리가 승리한 것을 제외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주에서도 최소 10%에서 최대 40% 정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체로 트럼프도 바이든도 싫어가지고 헤일리로 몰려갔던 지지라는 점에서 헤일리의 경선 사태 이후에 이들 집단의 향배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갈 길을 잃은 채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ABC, CBS, CNN, NBC 방송이 공동으로 전날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 지지자의 53%는 트럼프에 반대해서 헤일리에게 투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표심을 크게 그나마 트럼프, 차라리 바이든, 부동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꽤 많은 헤일리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환멸을 느끼는 공화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지지로 변심할 정도는 아니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실시된 퀴니백 대 여론조사에서는 헤일리 지지자 중에서 트럼프에 투표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절반에 달한 반면에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7%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BBC는 헤일리 지지 기반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만큼 두텁지는 않지만 올해 대선 판도에 향방을 가를 경고장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당장 헤일리 지지층을 포섭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BBC는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의 이런 판단은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지금 기세가 등등하죠. 그러나 백악관까지 입성하는 데는 크게 4가지의 블랙홀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산 부풀리기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패배하면서 4억 5,400만 달러, 한 6,069억 원 정도가 넘는 벌금을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28년 전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서도 패소해서 8,330만 달러의 배상금도 내야 됩니다. 연방법원은 조만간에 2심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조달해야 되는 돈이 5억 달러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정치 후원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기금 모금인데 과연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에게 닥친 사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입니다. 물론 출마 자격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해결해 줬지만 아직도 그에게 남은 91개의 혐의를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떻게 털고 나갈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낙태 이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민주당 측에서는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화당의 단결 문제입니다. 이미 헤일리 지지자들의 문제도 거론됐지만 그동안 공화당 내에는 사실 반 트럼프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분열을 딛고 어떻게 공화당을 단합시킬 것인지도 다가오는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장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